안녕하십니까, 문수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Z9 카메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제일 처음 할 거는 이제 스마트 장치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스마트 장치로 연결은 스냅브릿지라는 앱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OK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블루투스 페어링이 있고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앱으로 페어링 시작을 누르시고 이제 핸드폰에서 스냅브릿지 앱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하시고 핸드폰에 앱의 상단에 있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카메라 추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카메라 추가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Z9이니까 Z9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선택을 해주시면 검색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은 Z9 카메라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나옵니다. 이 시리얼 번호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안내를 보시고 인식함을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둘이서.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선택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Z9이 떠야 돼요. 자, 이렇게 뜨면 눌러줍니다.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페어링, 핸드폰에서 페어링을 누르시고 카메라의 OK를 같이 눌러줄게요. 이게 누르면 페어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쪽에서 이제 스마트 장치에 연결되었다고 나오고 핸드폰에도 페어링이 완료됐다고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실 건 자동 링크라고 되어 있는 오프돼 있잖아요. 이거를 ON으로 바꿔 주실게요. 자, ON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자동 다운로드나 뭐 어떤 것든지 하나는 ON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누르시면 이제 설정이 바뀌게 되는데 카메라에도 설정이 바뀌고 핸드폰에서도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계속해서 못생긴 제 스위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진 한번 찍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블루투스를 방금 연결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 쪽 화면을 보시면 카메라에서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다 되면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다른 사진을 찍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저쪽에. 자, 이 사진을 찍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사진이 또 넘어가겠죠.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카메라 쪽에 마크가 사라지면, 전송 마크가 아까 위에 있었는데 사라졌죠? 그게 없어지면 사진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이제 수동으로 넘기실 수도 있는데, 수동으로 넘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전송에 가셔가지고 I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스마트 장치로 전송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다시 사진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또 사진이 전송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이제 강아지 사진은 제가 다른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사진이 방금 다시 넘어온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메뉴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블루투스는 장치를 여러 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장치로 바꾸실 때는 여기서 좀 바꿔주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뭐 이런 걸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핸드폰하고 다른 스마트 장치 두 개를 동시에는 안 되고요.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 전송 선택을 여기서 자동 선택을 해 놓으시면 찍을 때마다 넘어갑니다. 그걸 원치 않으시면 오프 놓으시면 되고요. 오프 하신 다음에 플레이 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재생을 하신 다음에 I 버튼 눌러서 스마트 장치로 전송 선택을 누르시면 그때 그 사진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을 다 핸드폰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ON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은 이 스냅브릿지 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메뉴에 밑에 보시면 원격 촬영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카메라의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과 카메라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와이파이를 이쪽에서 켜줘야 되고 그 신호를 받아서 핸드폰이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핸드폰에서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누르면 또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감도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누르면 찍힙니다. 자, 이렇게 제어하실 수 있는 앱이에요. 자, 사진을 블루투스로 전송할 때는 2메가픽셀로 줄여서 갑니다. 풀사이즈가 가는 건 아니고요. 풀사이즈로 옮기고 싶으실 때는 스냅브릿지와 카메라를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이즈의 사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스냅브릿지였고요. PC 연결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PC 연결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미 제가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새로 한번 해볼게요. 세팅을. 자, 여기서 프로파일 생성으로 가시고요. 얘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이름을 넣어주시고 OK 버튼 누른 다음에 와이파이 검색으로 갑니다. 와이파이 검색으로 가면 카메라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와이파이를 검색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에 OK를 누르시면 현재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 거고요.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연결이 다 되면 연결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뜨고 자동으로 주소 받기에서 OK 눌러주시고 IP 주소를 받았으면 자, 이렇게 이제 페어링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니콘에서 제공하고 있는 와이어레스 트랜스미터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시리얼 넘버가 나오고 다음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카메라에 나오는 인증 코드를 컴퓨터에 넣어주시면 돼요. 5061 넣어주시고 다음 이렇게 하시면 연결이 된 거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적당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맥이랑 윈도우랑 버전은 좀 달라요. 이제 근데 맥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전송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할 거냐 여기에 이제 파인더가 있고요. 윈도우로 치면 탐색기죠. 저는 이제 NX 스튜디오를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하고 닫기를 누르면 연결이 다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사진을 찍으면 위에 이제 녹색으로 이제 전송 마크가 뜨고요. 그 전송 마크가 파란색이 되면서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동시에 전송이 완료되면 컴퓨터에서는 NX 스튜디오가 구동이 되고요. 구동이 되면 이제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사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메모리 카드 올려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또 전송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이 자동으로 컴퓨터의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PC 연결 모드예요. PC 연결 모드고. 자, 지금부터는 FTP 서버 모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FTP 서버는 FTP 서버가 있으셔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NAS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제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NAS가 있기 때문에 NAS를 이용을 해서 FTP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결 마법사 가서 이제 와이파이부터 연결을 해주고 일단 첫 번째로는 와이파이 연결을 하고 와이파이 연결이 다 되면 IP 주소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FTP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FTP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FTP가 있으신 분들은 주소를 알고 계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로 입력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또 넣어줍니다. 자,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주고 이제 폴더 세팅을 합니다. 폴더 세팅을 이제 해주고요. 자, 폴더 세팅까지 하고 나면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네트워크 연결 중입니다. 뜨고 있죠? 자, 연결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사진 촬영을 하면 이제 상단에 이제 전송 마크가 뜨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FTP 쪽에 있는 폴더예요. 제 NAS에 있는 폴더인데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 두 번째 사진은 또 메모리를 올려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두 번째 사진 전송됐고요. 전송되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FTP 모드고요. FTP 모드 같은 경우엔 FTP 서버가 없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NAS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FTP 모드를 사용하셔도 좋기는 해요. 이게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WT6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FTP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별도의 편집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편집을 해서 이제 뭐 빠르게 뭔가 사진을 처리해야 될 때는 이제 이렇게 FTP로 전송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 기능들이 있고요. 이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좀 짧다 보니까 이제 내 메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메뉴를 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내 메뉴에 저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넣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항목 추가라고 있어요. 이 항목 추가에 가서 원하는 메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갖다 놓을 건지 맨 밑으로 갖다 놓을 거면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방금 제가 가져온 저장 폴더라는 게 여기 새로 생긴 거고요. 제거를 할 때는 제거를 누르시고 저장 폴더를 이렇게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 하실 수가 있고, 이미 있는 것들의 항목을 이제 좀 순서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위쪽으로 옮기고 싶다면 OK를 누르시고 위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하는 세팅법이에요. 아마 영상이 3개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는 제가 첫 영상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카메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충분히 보시고 어떻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실 건지를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찍는 사진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편한데 어떤 분들은 저게 편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세팅해 놓은 거는 좀 참고만 하시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단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어떤 세팅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풍경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사진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인물 사진을 잘 찍는다거나 풍경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해요.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신 뭐 제가 행사 사진은 잘 찍겠죠. 아무래도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은 어떤 세팅으로 찍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메뉴가 뭔지가 궁금하시다, 매뉴얼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수장이었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하고 구독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